안녕하세요. 범어도서관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니다. 저는 범어도서관 사서 윤수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박미연 작가의 장편소설 브로드의 마술단이에요.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요, 수성구립도서관 수성인문학제의 하반기 수성북으로 선정된 청소년 도서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투리 숲으로 간 아이들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 책도 너무 재밌답니다. 그럼 먼저 박미연 작가님을 만나볼까요? 박미연 작가님은 글과의 만남을 방송 작가로 시작하셨다고 해요. KBS, MBC, SBS는 물론이고 교육방송인 EBS에서도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채널 A와 아리랑 TV도 활발히 활동하셨다고 해요. 방송으로 다져진 글솜씨로 책 쓰는 작가가 되셨다는데요. 책도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역사에 숨어있는 민주주의 씨앗은 2019년 우수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된 책이라고 합니다. 평화가 온다는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소설집으로 다른 작가들과 함께 공동 집필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궁금한 이야기를 풀어 쓴 DMG도 집필하시고요. 올해 시간을 거스른 고향이라는 책이 곧 발간 예정이라고 하니 많이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브로드의 마술단의 목차를 살펴볼까요? 갑자기 인력거에서 일본어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에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겁에 질린 여자의 목소리였다. 동희는 그제야 인력거를 살펴봤다. 15이나 됐을까? 동희 또래처럼 보이는 소녀가 앉아 있었다. 새하얀 블라우스에 보드라운 보라색 벨벳 치마. 값비싸 보이는 구두를 신은 소녀는 가냘픈 새처럼 온몸을 떨고 있었다. 소녀의 큰 눈망울에 맺힌 눈물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다. 그 모습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동희의 가슴 한 구석이 저릿했다. 주인공 동희와 유정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유정이 떠나기 전에 꼭 한 번은 만나고 싶어 댄스네 일행이 묵는다는 여관 근처를 기웃거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일본 마술사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유정의 앞에 차마 나설 수가 없었다. 초라한 제 모습이 부끄러워서였다. 유정에게 당당해지기 위해서라도 마술사가 되어야만 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공마단 사환이었는데 여태 마술을 가까이에서 보지도 못했다. 집 앞에 다다르자 아버지는 동희를 내려주고는 다시 일하러 간다며 인력거를 돌렸다. 동희가 쩔뚝이며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아버지가 나지막이 동희야 하고 불렀다. 아비가 못나서 미안하다. 얼추 돈이 모였으니 내년 봄에는 꼭 학교에 다시 보내주마. 간곡한 아버지의 말에 동희는 다시 고개를 주워거릴 수밖에 없었다. 자신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 아버지의 소원을 못 본 척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고단한 삶에도 희망을 주고 싶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몸을 돌리는데 저고리 속에 넣어둔 붉은 종이꽃이 바스락거렸다. 정말 화려한 무대와 마술사의 꿈을 버릴 수 있느냐고 묻는 것만 같았다. 꾹 가슴을 둘러보고 저고리 속에서 붉은 울음이 자꾸만 터져나올 것 같았다. 먹먹한 통증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아니요. 설령 학교 갈 돈이 있다고 해도 전 선생님은 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봐야 조선이는 말단 교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요, 아버지. 전 그렇게 시시하게 살기 싫어요.
지금껏 불평 한 번 없던 착한 아들의 반항에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비틀거렸다. 동희는 댄스네의 마술 공연을 본 순간부터, 유정과 처음 마주쳤을 때부터 마술사가 되고 싶었다고. 아니 어쩌면 거리에서 우연히 마술사의 손에서 날아오르던 새를 봤을 때부터 꾸었을 그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동희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진지하게 말했다. 아버지, 저 마술사가 되고 싶어요. 마술사가 돼서 무대에 서기만 하면 사람들의 박수는 물론이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동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철썩 뺨에 불이 났다. 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뭐라고? 마술이 무엇냐? 외놈들이 하는 눈속임 같은 게 아니냐? 그 마술이 뭔지를 배우려고 외놈들에게 고개를 숙이겠다고? 안 된다, 안 돼. 그 꼴은 죽어도 못 본다. 마술이 뭔지 제대로 본 적도 없으면서 펄펄 뛰는 아버지의 모습에 동희도 부하가 치밀었다. 아버지의 세상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최고의 직업이겠지만 세상은 바뀌고 있었다. 일본이 들여온 신문물과 신기술을 배운다면 상놈이든 백정이든 대우받는 세상이었다. 하물며 조선인 최초로 마술사가 된다면 선생님과는 비할 바도 아니었다. 꽉 막힌 아버지가 동희는 답답하기만 했다. 외놈이면 어때요? 외놈들한테 싹싹 빌어서라도 마술을 배울 수만 있다면 전 그렇게 할 거예요. 마술사가 되기만 하면 돈을 끌어모을 수 있어요. 그렇게만 되면 더는 그 냄새나는 동네에 안 살아도 돼요. 쌀밥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요. 아버지는 더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동희의 손목을 꽉 쥐고는 잡아당겼다. 안 돼. 안 될 일이고 말고. 그런 헛꿈 꾸지 말고 어서 집에 가자. 넌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이 되란 말이다. 그게 이런 시대에 살아남는 길이야. 아버지야말로 쓸데없는 꿈 꾸지 마세요. 도대체 우리 형편에 무슨 공부고 무슨 학교냐고요. 전 아버지처럼 평생 인력거나 끌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조선인 최초로 마술사가 돼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 거라고요. 아버지의 얼굴이 처참하게 일그러졌다. 주먹을 꼭 쥐고 있던 아버지는 마침내 큰 한숨을 내쉬고는 몸을 돌렸다. 빈 인력거를 끌고 언덕을 내려가는 뒷모습에 동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동희는 뒤따라가지 않았다. 더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았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우리 청소년 여러분도 부모님과 꿈에 혹은 의견에 마찰이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시고 있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이야기 속 주인공은 실제로 존재했던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했다는 거래요. 1904년 김연수라는 마술사가 일본인에게 마술을 배우고 브로드웨이에서 진짜 활동을 했었대요. 과연 이 주인공 동희도 꿈을 이루었을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수성구립 도서관 홈페이지 독서릴레이를 신청하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범어도서관 사서 윤수진이었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책으로 더 재미있는 선생님과 또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